안녕하세요. 한미소 배움터 여러분. 오늘은 1500회 이상의 수업 공개 그리고 2024 대한민국 스승상에 빛나는 양정윤 수석님을 오늘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또 인터뷰 한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수석님. 네, 또 이렇게. 네. 네. 구독자님들께 한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짧게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땡스에주, 하감미소 배움터의 땡스에주인데, 이 유튜브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운영진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닉네임이 수석쌤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처음에 1500회 이상의 수업 공개를 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누군가 제 수업을 보러 온다고 하면 굉장히 긴장되고 네네네.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뭐 100회, 200회도 아니고 1500회 이상이나 수업을 공개하셨는지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지 이게 궁금해요. 선생님, 네. 1500회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1500회라는 숫자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1년에 한 200회 정도 이상이어야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만든 지금 1500회,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민국 스승상을 받을 때 올해 이제 받았는데 낼 때 거기에 1500회 이상 했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또 봄에 또 100회 이상이 생겨서 1600회가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이 제 수업은 모두 공개 수업인데 참강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다 제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관자이신 우리 선생님들, 저희 본교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덕분에 또 여기까지 왔고 사실 이 수업 공개가 쉽지만은 않은데 수업의 질적 향상, 그러니까 저의 수업의 향상과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질문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반 수업을 하면 담임 선생님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12년간의 시간에 1600회 정도 되는데 그게 대부분 질문 수업이나 고마워 교실을 활용해서 프로젝트화 되어 있는 수업들이 진행되죠. 교과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과 이제 수석 선생님이 네. 수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수석 선생님이 하시는 질문 수업을 선생님들이 참관하고 그렇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연구를 네네네.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수업 공개가 선생님들은 쉽지 않은 게 보러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수석 교사다 보니까 선생님들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횟수가 많은 거죠. 네. 수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질문 수업이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질문 수업에 관한 책도 많이 쓰셨는데 네. 이 질문 수업이라는 게 또 어떤 건지 이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수업은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배움 중심 수업 너무나 많이 들어본 단어고 네네. 익숙한 단어인데 어떻게 질문 수업이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 되나요?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은 학생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아, 구조가 있네요. 네네. 질문 수업에. 이 질문을 막 잘 던진다고 해서 학습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업을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막 지식을 막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내가 아는 게 있나? 모르나? 이렇게 좀 발견하는 시간들을 주고 그 발견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화도 활용하죠. 그럼 질문 수업은 그런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업인데 그 네.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짧은데 구조는 여기 유튜브에 많이 담겨 있어요. 까바놀이, 까만놀이, 놀이들을 통해서 쉽고 부담 없이 아이들이 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또 선생님들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언제든지 조금만 패턴을 익히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시행을 하셨고 이 시행한 덕분에 일반화가 진행되어서 또 이런 선생님들께서도 책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네. 제가 이 책 목록을 쭉 보다 보니까 이 고마워 교실이라는 책이 딱 들어오는데 질문 수업과 함께 이 고마워 교실도 선생님들께 좀 널리 알리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 고마워 교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 교실은 논에 물을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에 물을 댄다. 기초 작업? 기초 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다워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동물하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다양한 존중받는 교실, 존중하는 교실 또
존경받는 선생님,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잘하는 학생들 뭐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그게 기본이 되어야 대화도 되고 지식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그 기본을 닦는 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언어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고마워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한마디로 언어로서라는 말은 고마워를 많이 말하는 교실인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인성 중심 수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수업이라는 게 생활 지도로 분리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인성 지도가 되는 그 기본. 그리고 그 위에 질문과 대화가 업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데 그 고마운 교실과 질문 수업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혹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긍정적 정서, 긍정적 어. 에너지, 그다음에 긍정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학습 정서도 올라가거든요. 학습 정서가 긍정적이라는 건 학습 효과를 올린다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 진도가 빠르다. 그런데 애들은 성적이 좋다. 또 아이들은 행복하다. 아까 제가 논의 물대기 잠시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게 논의 물대기라면 논에는 뭐가 자라죠? 벼가 자라죠. 그렇죠. 논에 물을 대야 뭐를 심죠? 벼를 심죠. 아니지. 모를 심지. 아, 모를. 네. 모가 네. 이제 자라서 이제 벼가 될 텐데 이 모가 벼인가요? 네, 어쨌든 이 모를 심을 때 딱딱한 땅에다가 우리는 지식을 막 꽂는다고 해서 얘들이 쑥쑥 자라지거나 이렇게 쑥쑥 심겨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가 논에 물을 딱 대어두면 선생님들은 편안하게 모를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양분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우는 교실. 그런 교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그걸 엄청 원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 공학이나 교수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고마워 교실과 질문 수업을 배워가지고 실천해본 바로는 고마워 교실 하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행복해지고 좀 말랑말랑해지고 서로 이제 정서가 좀 가까워지고 또 질문 수업 하니까 아이들도 수업을 좋아하고 교사인 저도 수업이 좀 더 즐거워지는 그런 좋은 수업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1500회 이야기하셨는데 얘들이 기반이에요. 얘가 기반이에요. 교수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학생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마워 교실 이전에 또 수성님은 감사일기라는 그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감사해요. 네, 그런 네. 이야기도 해주고. 네.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일기. 저희 인생을 바꾼 이야기죠. 감사일기가 없었다면 현재 저는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 되게 어렵죠. 왜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 너무 이분은 지금 거의 연술 많이 들어가지고 연술 많이 들으셨어요. 정답 버튼입니다. 보통 감사함, 고마움의 반대말은 이렇게 하면 안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고맙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감사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 컨설팅을 하거나 감사함을 마음에 이제 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때 그냥 죽음을 생각해봐.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 엄청 제가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러면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가족들에게 뭐 할 것 같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고맙다고 그렇죠. 말하게 될 거예요. 내일 죽는데 오늘 막 싸움하러 갈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우리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의 암울했던 과거를 지금의 밝고 화창한 지금 저의 모습으로 바꿔준 것이 감사일기인데 저는 교사의 삶이 교직의 삶이 교사라는 직업이 내 삶에 우선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라는 삶은 실제로 내 삶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일부죠, 일부. 네,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잘 가꾸면 교사로서 살아가는 방식도 엄청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생각을 하고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목표가 뚜렷하고 어떤 책무성이나 소명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녹아들게 되면 교직의 삶은 굉장히 행복한 삶이에요.
마지막이 말씀 되게 와닿는데요. 삶을 잘 살면 교직으로서의 어떤 나도 좀 더 행복하죠. 행복하다. 네네네. 예,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사 이전에 한 사람이 우리 모두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보시라는 거죠. 네.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네네네. 원래로 돌아와서 앞으로 교육에서 이제 수석 선생님이 질문 수업과 고마워 교실을 어떻게 뭐 좀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선생님들께 알리고 싶은지 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라이언켄 선생님께서 인터뷰 내용을 찍자고 했을 때 이걸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할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찍을 때 목적이 이 좋은 내용을 좀 잘 전달해보자.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 전문가도 아니고 수업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상의 직업인으로서의 지내가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서 나눠달라는 분들은 많은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저희 뭐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많이 배우시죠? 그렇죠. 같이 전권 있으니까. 오니까 어떠세요? 학교 아, 이동해 오시니까. 하루하루 배움의 연속입니다. 양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음. 근데 이걸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프리토킹 하듯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저의 그거는 질문 수업이 사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도 배우고 나서 어떠세요? 교사로서의 좀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좀 아이들이 수업을 좀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습이 선생님 이해가 잘 돼요라는 피드백을 자주 하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구조화 시킬 때 많은 선생님들하고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쉽고 단순하게 그리고 더 쉽게 넣어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교직을 떠나기 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걸 많이 활용하시고 사실 우리 교육이라는 게 주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자료들은 배우면 각각의 교실에서 더 많은 행복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의 지금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마워 교실하고 이 두 개만 있으면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저는 뽕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또 증인이잖아요. 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뿜뿜할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하나로 낱개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논에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 안 될 수 없거든요. 모 안 심을 수 없거든요. 이 두 개는 같이 물려서 가는데 자꾸만 분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섞는 일이 섞어서 하나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세트네요. 고학교실 질문 수업은 세트다. 네네네. 네. 그러면 혹시 수성님이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무조건 하십시오. 하시고 모방은 비고치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옆에서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배우고 모방하고 근접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새는 근접발달 이론이 바로 옆에 오지 않아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또 좋은 거는 일단 따라해 보시면 고수라는 건 지식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지식 역량을 채우고 그걸 해서 또 실천해보고 실천하셨다면 선생님만의 답을 분명하게 저는 찾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길에 디딤돌이 되고 또 선생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소명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참 좋다. 교사도 학생도 행복해진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라는 건 미래 사회의 어떤 그 구성원을 키워내는 일이잖아요. 네네. 고마워 교실과 질문 수업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 밖이나 또 미래 사회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가치가 궁금해요.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질문 너무 좋으세요. 왜냐면 사실 이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보면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지금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결과값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그래서 대학생이 될 때 그 토론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신 없던 제가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디지털 기반 시대의 아이들, 스마트폰의 이 기반에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온라인 시대에 대면해서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대화의 방식을 배운 아이들은 분명히 이게 어린 시절에 정착이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교수법에 의해서 배운 아이들은 분명히 사회에 나가서 소통하려고 할 거예요. 갈등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상대와 내가 함께 잘 성장할 것인가.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 분명히 아이들은 그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사람이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사회를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애들까지 이렇게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사실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되는 듯 단절되는데, 이 질문 수업과 고마워 교실을 통해서 인간이 더 인간답게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리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같이 교사로서 한번 열심히 해볼 선생님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성님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공부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함께 성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하간 미소 배움터 밴드나 또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또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선생님들의 그 행복한 성장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